네, 오늘도 활기차게 채권 부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이고요. 제 옆에 하나증권 김상만 상무님 와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특별 생방송 이데일리 TV 채널을 통해서 그 송출을 해드렸습니다. 당일 금요일 날 나갔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편집이 돼서 주말에 여러분께 콘텐츠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금리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채 분석, 또 세 번째는 ETF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방송인지라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공동락 부장님하고 김상만 상무님하고 이제 파트가 돼서 1, 2부를 섞다 보니까 결국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너무 아쉽게 전략을 다 말씀 못 하셨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번에 나와서 좀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생방송에 맞게 제가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에요. 네. 이전에 했던 방식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좀 제대로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채 분야의 강자이시기 때문에 전략적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올 한해 한마디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셨었잖아요. 오늘의 충실하자 이제 였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이제 전체 방송에 맞추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고 원래 발표하는 주제의 이제 키워드는 흔들리는 결심입니다. 결심. 압축적으로 흔들리는 결심으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해지시죠? 그 얘기 있잖아요. 계획한 거 신년에 3일을 못 간다고. 작심삼일이 맞아, 그런 건 아니고 작심삼일.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에 관심을 이제 많이 이제 한 최근 1, 2년 동안에 관심이 많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여건이 그렇게 환경이 우호적으로 이제 변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것 같다. 흔들리는 결심. 그래서 흔들리는 우정이 아니고 결심. 한자성어로 이제 한번 풀어보는데 먼저 이제 심기일전입니다. 채권 투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때도 됐다. 과거 1, 2년 동안에는 이제 붐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금 금리 대비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다시 또 금리도 살짝 내려가기도 해서 중간 점검을 해볼 때다. 그래서 심기일전을 이렇게 했고요.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채권만 투자할 거야 아니면 나는 좀 주식만 투자할 거야 이제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그때 맞춰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병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산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일종의 배분 좋은 지적이신데 배분 관점에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긴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격차로 과연 거북이가 이겼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게 오늘 드릴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특히나 이제 회사채를 투자할 때는 항상 저희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염두에 두고 하자라는 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줄 수 있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자성어는 이제 세웅지마입니다. 오랜 시간 돌이켜 보면 결국은 큰 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망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 같은데 GDP 성장률은 그냥 하나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그때부터 100원을 가지고 예금만 계속 투자를 할 거다. 아니면 계속 코스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얼마나 됐을까를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근데 기초 되게 자산이 하나였을 때 투자했을 때 그렇죠. 예금 또는 채권이겠죠. 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서 1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결국 2018년 시점에 보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을 좀 넘는 정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 좀 안 되는 정도, 결국에는 한 5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28년 동안 6% 정도가 나요. 수익률이. 90년부터 10년 동안을 계속 끊어서 10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또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10년 동안 했을 경우에는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318원 나옵니다. 318원. 근데 주식은 오히려 28원을 까먹습니다. 옛날에 90년대에는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높은 시절이었으니까 위험자산 투자는 안 하더라도 뭐 워낙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원에서 318원이 10년 동안 나오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12%가 나오더라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때 되면 얘기가 많이 이제 달라집니다. 2008년에 내가 100원을 예금을 하면은 2018년에 가면은 133원이 됩니다. 네. 주식을 했었으면은 그게 222원이 되니까 수익률 차이가 이제 확 벌어지죠. 2008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예금 연평균 수익률이 3%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 전반기에는 주식이 부진하다가 나중에 주식이 따라잡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은 양상을 이제 보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자산 배분 관심을 드렸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면 90년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를 들어갔다고 치고 평생 동안 나는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는 예금만 계속 매년 이제 예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주식 해가지고 계속 주식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초지일관 유지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평균 수익률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과정에 흔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갈 때 같다고. 내가 거기서 끝까지 그 안 할 거면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일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적절한 비중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20년 전후로 해서 거의 제로 금리에 수렴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5, 6년 전보다는 채권 투자의 비중을 확실히 이제 높일 수 있는 시기는 도래했다. 연평균 수익률이 28년 동안 한 6%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그러면 예금이나 채권만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나는 평생 예금만 할 거야. 마이웨이로. 예, 마이웨이로 만약에 가보겠다, 이럴 그렇게 때. 가기로 이때 결심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게 계속 예금을 계속 하고 싶은데 예금 금리 자체가 과거에 90년대는 높은 이제 금리 받쳐줬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6%가 나왔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게 연평균 금리가 6% 수익이 과연 나올 수가 있냐,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에서 만약에 채권을 투자했을 때 내가 7%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해왔어야 되느냐를 각 시기별로 그려놓은 겁니다. 99년이나 2000년에는 내가 정말 트리플 A 채권, 초우량 회사채를 하더라도 워낙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7% 수익이 그냥 쉽게 나와요. 그런데 2020년, 21년에 와보시면 7% 금리를 얻으려면 투기 등급 중에서도 거의 C 등급까지를 내려갔어야 했어요. 나는 그냥 채권만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6%, 7%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그 수익률을 유지를 하려면 어떤 시기에는 내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신용등급 낮고 금리 높은 거를 투자해야 되니까. 금리 일드 테이싱, 일드 헌팅 그런 식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좀 과도하게 해야 되는 현실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설령 안전자산, 채권으로 만약에 자산 배분을 계속 한다고 할 때에도 시장 투자 심리나 금리 상황이나 그런 것들 상대적인 리스크 자체가 위험 대비 보상이 크지 않은 이런 시기는 항상 내가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인 이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흔들리는 결심이라 그랬잖아요. 2002년 초에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도 낮고 회사채, 국채금리, 회사금리 다 낮았습니다. 2002년 1월 1일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예금 금리는 1%대, 회사채 금리도 2%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상대적인 금리 메리트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회사채 금리가 거의 예금 금리의 2배에 육박합니다. 거의 이제 일드 레이시오 1을 보면은 한 1.9배가 돼요.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죠. 근데 그래봤자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금리 측면에서도 채권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국면이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 금리가 벌써 4% 이상 넘어가죠. 회사채도 5%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금리 메리트는 1년 전보다 많이 1.46배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회사채 절대 금리 자체가 5%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많이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뽑아온 건데 결국은 낮아진 금리 레벨의 리테일 열풍 주춤
해줬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분들. 약간 주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월 1일보다 지금은 약간 금리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은행 예금 금리는 이제 월간으로 이제 그 은행 옆에 통계가 나와서 아직 1월 달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 한 예금금리 한 3%, 3.6%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회사채 금리를 보시면 AA 마이너 기준으로는 지금 한 4%밖에 안 나옵니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A 마이너급 결국은 5%대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까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5%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긴 하는데 우리가 뭐 하위 등급의 채권에 우리가 SK 에코플랜트 수혜측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때 반송할 때만 해도 2년물 그래도 한 7% 가까운 금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5% 약간 중후반에 결국은 금리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생각만큼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 지금은 들어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5%도 땡큐야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하지만 예금 금리 대비해서 일드 레이시오 다시 보시면은 만약에 예금 금리가 3.6%라 가정했을 경우에는 일드 레이시오가 거의 비슷한 회사채 AA 등급을 했을 때는 예금인 금리나 이제 우량 등급 채권이나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좀 뭐 고민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연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고민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채권 투자자로서 관심 있는 분으로서는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렇죠. 어려워도 이거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뭐든지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요즘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새해 들어서 그게 가속화됐는데 채권에서도 약간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학개미. 그래서 그거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고 이거는 뭐 이제 하나의 예시니까 이건 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인 미국 채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국채 1년하고 미국 국채 1년하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금리 차이가 2002년 초에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보다 한 1% 이상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거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최근 기준으로 1.5%가 더 높아요.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돈은 금리가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자연적으로는 이제 그 자금이 이제 미국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어떻게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인 것들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이나 2023년에 만약 미국 채권 투자를 했으면 우리나라 채권보다도 금리도 더 많이 받고 그 사이에 환차익도 더 봐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이제 상황이 현재까지는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환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러는 안전통화하고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달러채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돼서 달러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달러는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서 달러를 갖고 있다가 뭐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달러는 하나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장단기 금리에서 역전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고민된다. 단기를 어디 못 넣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미국은 지금 미국 1년보다 1년 미만이 더 금리가 더 높습니다. 모 증권사에 한 달 이내 단기 예치 RP 금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같은 회사를 비교를 해야 이게. 근데 이제 원화로 해서 RP 금리가 이제 2.9%입니다. 2.99. 근데 이게 달러 RP 금리가 4.25%. 아우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야말로 수시 입출로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단기로 수시로 그냥 예치를 해도 4% 이상 금리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방금 앞장에서 저희가 뭐 예금 금리 4% 안 되잖아요. 회사채 금리도 3년이 지금 뭐 4%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 있을 때 단기 달러 채권 같은 쪽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해서 해외 채권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채널에도 이제 우리 황놀부님이 고정적으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 많이 참고를 해서 시야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해외 채권이 맨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네.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네. 매력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 국내 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네. 네, 서학개미 네네. 좀 밖으로 좀 보는 그런 시선, 그런 또 변화 좀 필요한 또 2024년 상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인내하자. 너무 조급하게 뛰어들거나 왜 그렇게 아니고 충분히 인내하고 관찰하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것 같거든요. 네. 한 2분기 정도에 좀 4, 5, 6월. 예, 그때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에서. 네, 채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예,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올 한 해에도 김상만 상무님께서는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 종목, 그러니까 기업 이런 분석들 계속적으로 담당해 주실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들리는 결심, 네. 요게 어쨌든 바로 잡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게 저희가 꽉 잡아 예. 두겠습니다. 자, 하나증권 김상만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